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비전들을 보면 공정한 경쟁, 또 세대 간 형평성, 정부 구조 개편, 그리고 실용주의 외교 같은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확실히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접근들이 많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정치 행정 분야 변화 가능성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또 통일부는 외교부로 통합한다. 이런 구상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조직을 그냥 줄이는 걸 넘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효율성이요? 네, 핵심은 효율성 그리고 능력 중심 시스템 구축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연공 서열이나 계파 중심 문화 이런 걸 좀 깨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시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정치인 자격 검증 강화 같은 제안도 결국은 정치 불신 해소하고 능력 위주로 가겠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결국 대표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기존 시스템이 익숙한 조직이나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사회정책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를 월 10,000원 교통 이용권으로 바꾼다거나 또 군필 여성을 특정 공공직 채용해서 우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재정 부담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 자원 배분이나 기회의 공정성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게 그냥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보다는 실질적인 필요나 기여를 좀 더 고려하겠다 이런 접근인 거죠. 그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것 같던데요. 네, 그 점은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속도 조절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청년 주거 지원 강화, 교육기회 균등화 노력, 이런 것도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정책들이 만약 진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따르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경제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면 규제 완화 그리고 창업 지원 이걸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기존의 대기업 중심 성장론과는 좀 결이 다른 건가요? 네, 아무래도 혁신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읽힙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한다거나 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같은 이슈들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다뤄지는 것 같고요.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려는 것도 있었죠?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이 두 가지 현실적인 필요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혁신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그리고 환경 문제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분야인데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 상호주의 원칙 이걸 강조하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기존 접근법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는 중시하겠지만 특정 이념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용주의요? 네, 특히 그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경제적, 안보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유연한 통상 외교나 외교 다변화 노력이 예상되고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또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만약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다면 정말 많은 영역에서 기존과는 다른 정책적 실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공정성, 실용주의, 이 키워드들이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 자체는 명확해 보이는데, 다만 이런 급진적인 개혁들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 새로운 사회적 갈등 같은 게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죠. 효율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또 그 변화의 속도나 폭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앞으로 정말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이 변화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점인 것 같습니다.